오늘도 신차 하나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전개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하이브리드차 비중을 늘리고 있죠. 기존에는 소렌토랑 산타페, 그랜저 이런 차들이 하이브리드 주력 모델이었는데 곧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얘네는 특히나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절실했던 차종이라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차들은 사실 시작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최근에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2.5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추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들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또 다른 차가 언급돼서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게 모두 2023년에 출시되는 차들이잖아요. 내년이 진짜 차주들한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오는 해가 될 수도 있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언급된 차는 스타리아입니다. 사실 스타리아가 디자인 때문에 여기저기 치이고 그랜저가 나왔을 때도 스타리아가 욕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차이기도 했죠.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부터 시작해서 결국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현대차의 큰 그림이 스타리아에 담겨있다는 전망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차체가 크고 높아서 배터리팩을 싣기도 좋고 차체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기도 좋고 실내가 넓어서 현대차가 말하는 PBV로 활용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담기 위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새로운 패밀리룩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 차였죠. 아마 순수 전기차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타리아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했죠. 1.6L 터보 가솔린 기반이 아니라 2.5L 터보 가솔린 기반의 시스템이 추가되고 이건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 같이 큰 차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포함 새 차종의 출시 시기는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엔 카니발은 하이브리드에 순수 전기 모델까지 나오고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가 추가되고 여기에 스타리아까지 가세한다고 하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나요? 시스템 합선 최고 출력은 280마력이 예상되고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 내외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차들도 복합 연비보다 실연비가 더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서 실연비가 유독 기대되는 것 같네요. 카니발하고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명분이 뚜렷하죠. 디젤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려고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스타리아는 디젤 모델뿐만 아니라 LPG 모델 수요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이 뭔가요? 세제 혜택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은 개별 소비세까지 인하되면서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한 달 뒤부터는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까지고 아직까지도 내년에 개소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서 차주들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개별 소비세라는 게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왜 폐지해야 하는지는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게 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위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차 계약 취소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환율이 높아지고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할부나 리스로 계약을 하려던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고 이게 대기기간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별 소비세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개소세 비율이 3.5%인데 인하 기간이 종료되면 5%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격에 따라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7천만원 정도 하는 차들은 개소세가 원상 복구된 이후에 세금으로만 1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도 짚어드렸는데 고금리로 인한 영향은 이런 자료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부 상품 같은 걸로 신차 계약을 얼마나 하는지 그 규모의 차이를 보면 되거든요. 이걸 금액으로 나타내면 그래프가 급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소세로 인한 영향은 중고차 거래 상황을 보면 됩니다. 중고차도 개소세를 내잖아요. 고금리에 개소세 영향까지 더해지니까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3년간 3월하고 11월에 현대글로비스가 차를 얼마나 낙찰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왜 현대글로비스가 나오냐면 얘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경매장 운영 업체 중 하나거든요. 중고차 경매장이 어떤 거냐면 유통업으로 따지면 도매업 같은 겁니다. 여기서 경매를 해서 중고차 딜러들이 낙찰을 해가고 이걸 중고차 시장에 파는 거죠. 업체를 표현하면 현대글로비스는 도매, 엔카는 소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낙찰률을 보면 2년 7개월 만에 50% 선이 깨졌다고 합니다. 11월에 44%까지 떨어졌는데 반대로 경매장에 출품된 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구매 시장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동시에 할부 금리 같은 것 때문에 유지비가 부담되니까 차를 내놓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따지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으니까 딜러들이 더 이상 매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낙찰률이 이렇게 줄어든 거고 현대글로비스의 낙찰률이 이렇게까지 내려간 건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개소세까지 더해지면서 아예 돈까지 더 내게 생겼으니까
구매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일단 12월 아주 잠깐 동안은 자동차 회사한테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대기아차 대기 기간이 아직은 깁니다. 4개월 5개월씩 줄어도 여전히 주력 모델들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차주들 입장에선 우리가 가기 전에 출고하는 게 가장 이득인 상황이거든요. 차도 빨리 받고 개소세도 적게 되고 그만큼 차를 구매하는 비용이 총량도 적은 거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차 출고가 비교적 빠른 브랜드는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기도 합니다. 올해 안에 출고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개소세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겁니다. 나는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 인하 기간이 종료된다는 이유만으로 몇백만 원씩 더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차주 입장에선 짜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확실하게 정해줄 때가 됐는데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야가 계속 충돌하면서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아예 개수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왜냐면 이게 평소에는 별로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개소세라는 건 당연히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구매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소세랑 관련된 이슈가 생긴 겁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누구는 조금만 내고 누구는 몇백만 원을 더 낸다고 하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해하고 개소세가 뭔지 궁금해하다가 뭐야 이거 사치품에 내는 세금이었다고? 나는 생계 때문에 내는 건데 왜 개소세를 내야 하는 건데 당장 폐지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약일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출고까지 최소 반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걸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게 차주들 입장에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자동차 개소세 폐지가 중심 내용인 개정 법률안을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 중입니다. 올해 10월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그나마 배가 덜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초에 계약한 사람들 아니면 작년 초에 계약한 사람들은 배 아픈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할걸요. 그렇잖아요. 주력 모델들 대기 기간이 18개월 이상은 기본이고 GV80 같은 차들은 30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진짜로 아무 얘기가 안 나온 건지 찾아봤거든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기억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계류 상태입니다. 계류 상태라는 건 뭔가요? 논의를 하긴 했는데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된 건지 보니까 쟁점 사안이 몇 가지 있어서 결론이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논의가 진행되긴 했는데 다시 재논의를 결정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닥은 잡힐 거라고 하니까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뭔가 이야기가 나온 상태겠죠. 기획재정부에서도 논의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결정난 사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입장이 좀 확고합니다. 폐지는 언급도 안 하고 인하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두 가지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둘 중 하나에서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대신 방금 전에 말한 개소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동차 개소세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개소세 폐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하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에 차를 받는 차주들이 배 아픈 거고 아예 폐지되면 올해 차를 출고한 사람들이 배 아픈 상황이 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개소세를 폐지하게 되면 돈으로 따지면 5년 동안 7조 2천억 정도가 덜 거치는 거고 연평균 1조 4,400억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